타세인지 가까라시마로 가는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까라시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에 잘 오셨습니다. 사마와 세상에 한 번도 가까라시마에는 원래 예전부터 그 전승에 여기서 왕이 되는 아이가 여기 태어났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대마도를 거쳐갖고 이 기성을 거쳐갖고 큐슈로 들어오려면 그냥 직선 코스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이 문영왕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서기에는 그 계로왕의 아우였던 곤지가 일본으로 이제 가는 거죠. 백제하고 일본과의 이제 그 교류 관계로 이제 간다. 저는 백제의 그 이 곤지가 또 일본에 와서 외왕의 왕녀하고 혼인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흥미로운 그런 기록이 거의 정확하게 461년 신축년이라고 나옵니다. 신축년. 그러니까 신축년에 괴로왕의 아우였던 곤지가 배를 타고서는 그러고 일본을 가는데, 근데 괴로왕이 임신한 자기의 부인을 곤지에게 장가들여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가 중간에 가서 태어나면 또 다시 백제로 돌려보내라 그런다. 또 돌려보내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 길을 오다가 일본에서 가까라시마라고 하는 섬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섬이 시마거든요. 시마. 그러니까 사마라고 하고 일본 시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마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곧 문영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문영왕이 태어나서 돌려보내졌고 곤지가 나중에 그 이 일본의 경에 도착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동성이 된, 동성이 둘째 아들이 된. 그러니까 왕은 동성이 먼저 됐어요. 동성이. 그렇다면 동성이 왜 먼저 왕이 됐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저는 계로왕이 임신한 부인을 줬다 하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는 거예요. 문영왕이. 하지만 백제 신찰에는 그 곤지의 아들로서 또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곤지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다시 돌려보내졌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모계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신분이 취약했던 그 여인네한테서 낳았던 그런 아이였다고 한다면은 다시 돌려보내졌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제 생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곤지하고 왜 왕녀랑 이제 혼인하는 이제 그런 화친 관계에서 간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성왕이 479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년에 즉위를 했다고 나와요. 유년. 어릴 때. 네, 어릴 때. 그러니까 유년이라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15살 뭐 미만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문영왕은 461년에 태어난 걸로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문영왕이 동성왕보다는 또 위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속.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서기라는 기록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일본서기 일단 근저에는 백제계의 사료가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라는 책의 이름이 또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제계통의 사료가 이 안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일본에 와갖고 일본 중심적으로 또 이 개변이 됐을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근저에는 백제계 사료가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이 천황주의적인 또 그런 이 번국사관에 의하고 뭐 백제가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천황 중심으로서 기술을 했겠죠. 특히나 이제 뭐 일본서기를 기술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백제계 도회인들이 거기에 멸망한 후손들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나는 일본의 천황을 모시고 있는데 나의 선조인 백제는 다 신라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그 과거에 우리 선조의 행적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도 과거에 선조였던 백제인들이 했었던 그런 활동들도 다 천황의 명을 받들어서 했었던 거다라고 왜곡할 소지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이번에 천황의 명을 맞아서 백제나 행동하고 했었던 소위 이제 예를 들면 뭐 신공항후의 사만정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 중심적으로 쓰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백제가 했었던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그렇게 왜곡되게 그렇게 나타났을 수 있었을 거다. 또 이제 임나일본 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나일본 부라고 하는 것도 뭐 가야가 중심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백제가 있었던 부분을 외가 지금 치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위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실체들도 오히려 백제계통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여왕 탄생지는 지금 여기로 돼 있죠. 예전에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갖고 입을 따라가는 거. 예. 그러니까 2002년부터 백제 문영왕과 관련된 탄생 그런 맛집이를 여기서 계속 매년 개최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공주시하고 여기 가까라 시마 또 그런 그 민간 단체들이 또 협력해갖고 지금 이 생탄 비를 지금 만드는데요. 두 분은 뭐 뒤편에 있는데 예전에는 이 뒤편으로 가려면 이 길 고개를 넘어가고 그러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길을 옆으로 이렇게 내갖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백제 문영왕 생탄지 그렇게 하고 이게 오비아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비아. 여기에 왜 여기 오비아포냐? 그러면 여기에 이 신공항후 진구항후의 그 전승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공항후가 사마를 정벌하러 갈 때 여기 들렸는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했다는 거죠. 오진천하 응신을. 그런데 이 아이는 사마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낳겠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복대를 하고서는 가고 사마정을 갔대요. 그래서 이게 오비아라는 게 허리띠. 복대했던 그 장소다라고 지금 전승이 있는 데가 또 여기예요. 그래서 웃기는 거죠. 뭐가 이렇게? 기타 큐시적에 보면 그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공항후의 그런 전승들이 막 있는 겁니다. 저거를 들어가시면 이제 쉽게 아마 일부러 갈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금송을 여야 돼. 금송을 여기다 왜 내냐? 이 금송은 이제 일본의 코이야마키라고 해갖고 일본의 와카야마 현에 있는 고야산에서 거기가 자생하고 있거든요. 금송이죠. 금송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소나무 송자로 붙여서 원래 소나무는 아니고 송업사 비슷한 그런 침엽수리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 산이었어요. 그런데 1971년에 문영왕릉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영왕의 그 관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관 자재가 뭐 대부분 뭐 밤나무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북대에 있는 박상진 선생이 그걸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건 금송이었더라. 금송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없었고 거의 근대에 일본에 의해서 들어왔던 건데 그렇다면은 이 금송은 어디서 일본에서 수입한 거죠. 일본에 갖고. 그래서 이제 한일 교류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유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금송을 이렇게 심은 겁니다. 근데 금송이 그때는 문영왕릉에만 나오는지 알았는데 최근에는 뭐 능산리에서도 나오고 쌍릉에서도 나오고 거기 이제 관자재들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금송.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제계통에서는 그 금송. 백제계통의 왕들을 금송으로 만든 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왕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왕족이나 뭐 이런 귀족들? 사람들은 예 그렇게 금송을 수입해서 썼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원래 그 이 금송이라고 하는 신목이거든요. 신에게 바치는 이제 그런 재단에다가 바치는 이제 그런 나무로서 신성시하는 이제 그런 나무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일본과의 또 교류 관계를 또 보여주는 또 중요한 유적이다. 원만한 교류 관계. 그래서 사실 금송 같은 경우는 그 근대에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대부분들 뭐냐면 금송으로 기념식수를 했다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게 아니라 일본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일제강점기 끝난 이후에도 그 습관들을 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도산서원에 네. 경북 안동이 도산서원에 거기에 박정희가 가갖고 거기다가 심어놓은 금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건 도산서원이면 특히 우리 퇴계 이황 선생인데 네. 거기다가 그 어떤 일본식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금송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하고 관련해갖고 현재까지 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또 나무이기도 하죠. 큰 거구나. 자, 오비아포는 요 밑으로. 백제 문영왕의 탄생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가까라시마가 문영왕이 태어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막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쓰레기가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다 해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 쓸려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쪽 우리 한반도로부터 쭉 온 그런 해류들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기 롯데 그 침식병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산에서 넘어와서 스시마로 오고 그 다음에 이끼섬으로 오고 그런 다음에 가장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게 바로 이 마츠우라 아까 그 배 타셨던 요복고항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그런 해류상의 가장 직선 거리에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해류의 방향이라든지 또 직선 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문영왕이 오둔 중에 큐슈의 섬에서 태어나고 다시 돌려보내졌던 것은 아마 여기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배탄데 아까 그 항구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저희 배탄데 예, 요복고항.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는 항로가 연안항로로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흥거리 항로로 해갖고만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이끼섬이 보이거든요. 이끼섬에서 마추라가 보이 마추라를 통해서 그 쭉 해안가를 따라 구성을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샷도네로 이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가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또 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영왕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까라시마라고 하는 정확도는 또 명칭들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마
문영왕이 태어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의 왕. 역사적인 장소. 네. 한글로 이 양반 이렇게 써져 때인가요? 있으니까. 갱이 강국 이 사람에 대한 풍토인데 다시 백제가 강대국이 됐다. 아, 예, 예. 그게 양서에 나오는 표현이 문영왕 때. 문영왕. 예, 문영왕 때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제 이런 네.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동성왕이 백가한테 죽어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영왕이 를 투벌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뒤에는 오히려 문영왕의 배경이 있지 않느냐, 그게 볼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영왕은 40세가 돼서 나이 많아서 또 즉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적자가 동성이니까 먼저 즉위를 했는데, 또 기록에도 보면은 동성왕이 또 이 포악하고 그랬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삼국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흥청망청했었다는 그런 또 이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백가가 반란을 일으킨 건데, 뭐 어쩌면은 그 뒤에는 또 배경에는 문영왕이 있어갖고 결국은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문영왕이 즉위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전혀 개연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딸하고 결혼할 척하면서 이제 계속 뽐뿌지를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문영왕은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먼저 즉위를 못했는데 나중에 본인들 주도하에 왕이 된 거를 보면, 그러니까 문영왕도 결국은 그렇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나도 원래의 핏줄은 적자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의 전승으로서 나는 계로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처음에 뭐냐면, 원래 계로왕이 임신한 분인을 본자한테 장가들어 버렸다. 이런 전승이 생긴 것도 아마 문영왕 이후에, 예, 문영 그렇죠. 그런 나는 한성계의 그 직계 계통을 얻은 왕이다라는 것을 분들한테 설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문영왕 시기다.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문영왕이 자신의 왕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계보가 아니었을까, 전승됐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시네요. 여기서 띵띵띵.